예, 오늘 영상에서는 신축 사업이나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공사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사비를 사업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신축이나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를 다닐 때 이 명예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윗분이 헐레벌떡 내려오셨어요. A4용지를 딱 주시는데 A4용지에는 300m, 200m라고 써 있고 직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플랜트를 지을 때 이거 공사비 얼마 들어? 라고 명예회장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일반적인 실무자라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뭘로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거야? 아니면 철골로 지을 거야? 아니면 PC로 지을 거야? 아니면 지하층이 있나? 외벽 마감은 뭘로 할 거지? 그걸 알아야 공사비를 뽑을 텐데? 라는 생각이 뭐 과장급, 대리급의 실무자 머릿속에는 이게 먼저 딱 떠오를 텐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공사가 공사비를 산정을 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을 바탕으로 수량 산출을 하고 수량 산출이 된 그 숫자에다가 각각의 단가를 입혀서 총 공사 금액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머릿속에 싹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명예회장님이 야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거 집에 가라 그래. 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나 임원급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축 사업이나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대략적으로라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나오기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대략적으로라도 공사비를 알아야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도 아직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같은 종류의 건물을 쭉 여태까지 했던 걸 추려서 평균적인 공사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평균적인 공사 금액을 보정을 해서 평당가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당가를 기입을 해서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을 하는 거죠. 이 대기업에서도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평당가라는 게 아예 뭐 허황된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하시는 사업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시공 면적이 얼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가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용적률을 산정을 해서 그 안쪽에서 용적률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80평이 됐다. 1층이 60평이고 2층이 60평이고 3층이 60평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면적을 180평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허가 면적에는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허가상으로는 60평으로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10평의 서비스 면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0평에 대해서도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사하는 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추정으로라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지하층인데요. 이 지하층 같은 경우 공사를 하는 전체 면적이 180평이라고 하더라도 1층, 2층, 3층으로 180평을 공사를 하는 것과 지하 1층, 1층, 2층을 합쳐서 180평을 공사하는 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하층을 팔 때는 별도의 공사, 토목공사, 흙막이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흙막이에는 뭐 토류판 공법도 있고 CIP라는 공법도 있고 기타 뭐 시트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산정을 할 때 지하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면적에는 산입이 안 되지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필로티 부분, 면적에는 산입이 안 되죠. 하지만 거기도 뭔가 공사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락도 그렇죠. 그리고 담장, 울타리 이런 부분들도 면적에는 산입이 안 되지만은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로 면적에 산입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면서 평당가를 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짙은 색깔로 표시가 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내가 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철거비, 어떤 건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철거비가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지하층에 대한 토목 흙막이 공사비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가감이 돼야 됩니다. 이 표에서는 대지 면적이 100평일 때 용적률 200%,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을 200%, 200평으로 하는 그런 부지일 경우에 사업 총면적이라는 거는 다락이나 서비스 면적 같은 거를 다 포함한 금액을 260평으로 산정을 한 거죠.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를 본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공사비를 평당가를 산정을 하는데, 일단 허가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평당 700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다락이나 피로티 하부 같은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면적을 반으로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공사비를 700만 원의 반, 350만 원을 반영을 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반으로 산정하는 것, 면적을 반으로 산정하거나 아니면 공사비를 반으로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집장사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장사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을 산정을 해보면 16억 1천만 원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은 평당 공사비가 사업 총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평당 619만 원, 62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바닥 면적,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가를, 공사비 평당가를 산정을 하게 되면 평당 805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당 620만 원이 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평당 800만 원짜리 공사가 된 거죠.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620만 원이냐 800만 원이냐 라고 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공사하고 어떤 공사비 회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실 때 반드시 그 기준이, 평당 공사비에 대한 기준이 실시공 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허가 면적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예, 오늘 공사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평당가를 산정하는 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실시공 면적을 산정을 해봐야 된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산정을 해봐야 된다. 그 세 번째 포인트는 면적에 산입이 되는 사항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허가 면적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그나마라도 좀 근접한 공사비를 한번 산정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축 사업이나 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